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면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가 대통령이죠.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오르느냐를 두고 모든 정치적인 전술과 전략들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영예의 자리의 끝도 그렇게 갖고 싶은 자리인지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인데요. 재판이 시작됐으니 사실관계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6번째로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을 쓴 라종일 교수가 영국 대사 임기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에 발탁돼 송별회를 하던데 현지 지식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한국 대통령들은 그 끝이 좋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비극적이기까지 하던데 끝이 좋지 않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러 가는 동료를 위한 단순 위로가 아닌 우리의 불행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드러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의 시작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건 정치 풍토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이젠 바꿔야 할 때라는 경고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2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전임 회장의 9억 원대 변제금 반환 소송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상인은 임시의원총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해서 논의한 결과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입장을 내고요. 일단 이번 대응에 나선 민사소송은 박용하 전 회장이 여수상인을 상대로 지난 2월 제기한 9억 5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박 전 회장은 자신의 후임인 이용규 전 회장 재임 시절 상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가 돼서 수사를 받던 중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 원, 또 변제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상이에 각각 입금을 했었거든요. 예. 박 전 회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지급한 10억 원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횡령 변제 명목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이를 두고 여수 상위 그리고 박 전 회장 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갈등도 상당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수 상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무죄 판결과는 전혀 다르다. 자발적으로 10억 원을 입금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당시 횡령 혐의랄지 그때 고소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일단 죄를 좀 덜기 위해서 갚았다는 거죠. 예. 또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 등으로 받은 압박을 줄이고자 여수 상위 측에서 주장한 횡령액을 일단 가변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양측의 공방은 민사소송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상인은 현 한문순 회장 취임 직후 지역 상공업계 분열, 또 상위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서 상생 차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 불원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조치가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잘못이 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갈등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유치 전에 여수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유치전에 나선 광주시와 전북도에 이어 여수시도 차별성을 강조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미술관 지역 분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 마련과 함께 지역별 분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예. 문체부는 현재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법적 성격을 문체부 소속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운영 재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후 경기도 북부와 강원, 호남 등 전국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각 권역별 국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분관 후보지 선정에는 미술관 부지 확보 가능성, 또 운영비 분담 의지, 권역 내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예. 현재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이 없는 불모지인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은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등 수도권에만 무려 3곳이 있고요. 예. 중부권에는 청주관이 있고 대전관은 올해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음. 영남권은 경남 진주관이 설치 추진 중이고 창원시도 창원관 설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호남에만 없는데 호남에서는 광주시가 200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에 나섰거든요. 무등산 옛 신양파크 호텔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전주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문화예술 기반과 공간적 여건을 갖춘 최적지가 여수라면서 분원 유치에 나선 겁니다. 네, 여수는 어느 지역을 지금 유치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나요? 네, 최근에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관계자들은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주재관을 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건물이 예쁘긴 하죠. 음. 그리고 여수시는 유휴 공간의 재활용을 통한 공간 리사이클링과 도시 재생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들어맞는다고 보고 수요조사 대응 전략 또 지역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유치 논리를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여수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 활용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에서 포획 틀에 갇혀서 익사당한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22일 광양 태인동 명당공원 앞 갯벌에서 포획틀에 갇힌 채 물에 불어 부패한 고양이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누군가가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 포획한 뒤 죽이기 위해서 고의로 포획틀을 놓아두고 익사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허.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 공원 일대에서 다른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최초 발견자는 한 고양이의 온몸에는 물이 가득 찼는지 무게가 매우 무거웠다. 또 다른 고양이는 사체가 심하게 부패해서 뼈와 가죽만 남은 정도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예. 동물보호단체는 포획 틀에 갇힌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긴급 고발을 했습니다. 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이런 또 학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단체는 명당공원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포획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나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면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얼른 적발해서 그에 따른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지점에서 약 10억 원대 예탁금을 빼돌린 여직원과 그 공범 결국 재판에 넘겨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흥수협 소속 직원 36살 A씨와 같은 나이 공범 B씨를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서 수협 금고에서 10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영업 시작 전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담아 반출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A씨는 금고 현금의 출납과 보관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훔친 5만 원권 지폐는 총 2만 600장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회수한 금액 현금이 1,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서 B씨를 작물 취득 및 범인 은닉 혐의로 추가 체포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들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CCTV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10억 가까운 돈을요. 네, 맞습니다. 예. 다만 검찰은 이들이 돈을 실제로 전부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 땅에 파묻어놨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제가 좀 잘 아이템들을 마련해가지고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순천점에서 발생을 한 일인데 우선 사건 경위부터 좀 들어볼까요? 요즘 순천 이마트 가시면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자회견도 벌써 3차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오가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네, 발단은 지난해 6월 1년 단기 계약직 사원에게 한 관리자가 폭언을 하는 모습을 이 캐셔라고 하죠. 이 계산직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본 게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좀 상황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예. 이 단기 계약직 사원에게 2분 빨리 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된 건데요. 관리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캐셔들이 해당 사원에게 관리자가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을 이제 추후에 인지를 하게 됐고 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해당 사원은 이제 1년짜리 이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퇴사를 했고 이제 그 남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를 한 이제 직원들이 있을 텐데 요 분들 간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관리자는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한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9개월간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그리고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다가와서 관리자가 예? 언제까지 인사 안 받을 거냐라고 귓속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한테는 큰 이제 뭐 심리적 압박감, 비아냥으로 다가와서 이런 문제가 지금 마트 안에서 쭉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회사 측에 뭐 알리고 회사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어렵지 않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일단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건가요? 네, 괴롭힘을 겪은 사원들은 지속해서 이제 마트 지점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겠죠. 조치를 좀 해달라. 그리고 본사 측에도 이런 내용이 좀 올라갔는데요. 예. 이 일관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트 본사 감사팀이 이 해당 내용을 점수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대면 조사를 좀 당연히 좀 기대를 했었고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당사자들 불러서 예, 그렇죠.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서면으로 이제 진술만 받고 이제 끝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 감사팀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고 최근 마트에서는 이제 서로 그냥 화해하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좀 화해를 종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했지만 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예. 이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쭉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때, 또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분리조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무 스케줄과 공간을 조정해서 이 가해자와 피해 직원이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마트 측에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뭐 근무 조건이 악화되지 않았고 우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는 동안 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취재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실제 한 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같이 문제했던 직원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직원들이 다른 코너 이제로 부서로 떠나거나 아예 이 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인터뷰한 분 혼자 남게 된 건데 아, 그래요? 여기서 자기가 뭐 다른 부서로 가거나 직장을 관두면 이 일이 좀 묻힐까봐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를 했고 기자회견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앞서 분리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트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가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제 현재 해당 직원은 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참석하면서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 생각만 했으면 힘들고 하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쵸. 지금 그만둬버리면 이 사안이 그냥 묻혀서 사라져버릴까 봐 지금 참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그 피해자는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노조와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죠. 네, 이제 마트 노조가 있고 마트 노조 안에 또 순천시 이마트 지회가 있어요. 이제 마트 노조와 그리고 이제 순천 시민사회단체, 이제 지역 시의원들이 나와서 이 규탄 기자회견을 최근에 열었습니다. 예. 이들이 원하는 건 이제 가해자와 이마트 측의 확실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건데요. 이번 달 말까지 이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 더 나아가서 이마트 불매 운동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집 앞에서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이마트 본사 측이나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마트 측에서 나온 입장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현장에서 좀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파트장급이었는데 좀 물어보니까 좀 본사랑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하지 못했고 이제 본사 과 통화를 했는데 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사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당 없음 판단을 내렸고 좀 당사자와 이제 가해자 간의 당사자들끼리 좀 원만한 중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끝까지 이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이마트 측에서 할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시민단체에서 예고한 대로 좀 더 이제 사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에서 봤던 그 팻말 있잖아요. 예. 뭐 그중에 피켓 들고 있는 거. 예.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이냐라는 그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당시에 좀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좀 초동 조치가 있었으면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좀 일을 키운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늑장 대응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과도 없었고 인정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면서 사태가 좀 커진 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들어봤고요. 또 전남 드래곤즈 스포츠 소식도 취재하셨죠? 네, 제가 전남 드래곤즈 출입하고 있어서 요즘 꾸준히 관심 갖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 드래곤즈가 홈에서 경기를 못해요. 이 잔디 공사를 지금 5월 달까지 진행해서 예. 이 초반에는 원정으로만 10경기를 연속 치러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불리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그렇죠. 홈 경기를 해야지 이제 좀 홈팬들 응원도 그러니까요. 받고 좀 이동 거리도 줄잖아요. 근데 이제 10연전 끝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8라운드를 이번 주에 치르는데 이제 전남은 지금 뭐 공격력보다는 끈끈한 수비 조직력으로 지지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기준 4승 3무 1패. 그러니까 패가 하나밖에 없죠. 오. 또 순위는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최근 좀 주목받는 선수로는 우루과이 출신 외국인 선수 알베르티가 주목받고 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루과이 리그에서 이제 베테랑
인데 뭐 나이는 젊은데 경기 수가 많더라고요. 예. 지금 전 경기 풀타임 출장에 공수 양면으로 지치지 않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팬들이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고요. 이 전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정 10연전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날에 광양에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 기세를 쭉 이어가서 다음 달 좀 원정 경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탄력을 딱 받아서 네, 치고 쭉 올라가서 치고 올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두권 도약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죠. 알베르티 선수 만나고 오셨죠? 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자신은 이제 팀이 원하는 방향처럼 많이 뛰고 이제 공수 양면으로 이제 활약하겠다. 그리고 팀이 승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뭐 팩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루과이 출신의 알베르티 선수의 인터뷰 취재기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수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격하라. 파이팅. 아니 제대로 해주세요. 하시려면은. 저희가 지금 예. 복장이 약간 지금 저는 장군 복장이고 우리 영미 팀장은 수군 네. 졸병장이거든요. 조선시대 그 장군님과 네. 네, 수군입니다. 수군의 네. 복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걸 언제 입고 오셨어요? 어디서부터 저기 시청에서부터 입고 오신 거예요? 갈아입어서. 와, 네. 자 오늘 관련된 소식으로 네.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어떤 소식입니까? 이게 저희가 입고 온 옷에서 약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느껴집니다. 네, 여수 거북선 축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네, 5월 3일에서 5일까지 이순신 광장과 이제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거북선 축제 몇 회째예요? 벌써 59회예요. 59회. 이제 곧 환갑입니다. 네. 와, 59회째를 맞은 거북선 축제입니다. 이게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면서 국내 축제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네. 호국 축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거북선 축제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즐겨왔던 축제고 많은 여수 시민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축제일 텐데 해마다 좀 잡음이 있기도 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알고 이게 계시죠? 네, 예. 역사가 59회잖아요. 내년이면 환갑인데 네. 이 오래된 역사인 만큼 굴곡 없는 역사가 그렇죠.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길놀이 구간도 변경해보고 축제장도 변경을 해보고 시도를 했었는데 뭐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건 별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잡음이 좀 있었죠. 네. 예, 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허가받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을 하는 그런 네. 시도도 있어서 올해는 안 되겠다. 여수시가 예. 직접 주관을 해보자 네. 하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직접 축제를 주관하기로 했다. 그 전에는 원래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거북선 축제 보존회에서 네. 이제 계속 운영을 했었고 그때 해마다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자, 시가 직접 주관을 한다. 어떤 점에서 가장 좀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요. 네. 실은 이제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 하니까 좀 기대하시는 분도 솔직히 좀 예. 있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영민 팀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노점상 부분들이 작년에 문제가 좀 돼서 예. 이번에는 음식 부스를 마련하지 않고 네, 그 진남 상가 내에 프리마켓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프리마켓을 진남 상가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 그쪽의 관람객들이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상권과 연계한 어떤 그런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같이 상생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또 그거
또 이벤트들도 같이 있으니까 네. 예. 예, 예. 사실 그런 제가 면이 좀 바뀌었죠. 생각하는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통제형 길놀이 그렇죠. 예. 예,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동안은 이제 읍면동별로 또 시민 단체별로 다 배치가 돼서 똑같은 거북선, 그다음 똑같은 수군 행렬, 똑같은 풍물놀이가 그렇죠. 지나가는 네, 그런 행렬 단순한 예, 행렬 했던 거 퍼레이드였는데 위주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기승전결 뭐 제를 지내고 또 출정을 해서 해성 전투를 벌이고 그다음에 승리의 승전보까지 기쁨을, 예, 예, 올리는 나누고. 요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특수 효과, 음향 그렇죠. 효과 넣어서 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북선 축제 하면 제일 그 메인 행사 중에 하나가 그 길놀이죠. 퍼레이드잖아요. 그렇죠. 길놀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그냥 원래 기존에는 각 읍면동끼리 나와서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예.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맞아요. 가장행렬처럼 약간 네, 그런 예. 이미지가 좀 강했죠. 어떤 동은 뭐 거북선도 끌고 나오고 네. 어떤 동은 풍물놀이도 네. 하고. 예. 근데 사실 계속 비슷한 게 연출되다 보니까 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네. 때 그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지루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서 계속 또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경찰차 나올 때 기립박수 쳤다는 그런 근데 이번에는 예. 네.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스토리가. 스토리가 네. 있습니다. 예. 오. 그리고 정말 이제 기대돼요. 네, 또 길놀이 구간에 약간 세계소에서 그런 이렇게 사전 공연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중계로 해서 그런 공연하는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네, 큰별쌤. 생중계를 예. 큰별쌤이 생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큰별쌤이 오셔가지고 그 최태성 최태성 쌤. 네, 오. 오셔가지고 그 역사 강의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앙동 로터리에서 그 이렇게 현장감 있게 강의는 아니고 해설이죠. 그렇죠. 예. 해설을 오. 해주실 계획입니다. 야외에서. 네, 직접. 우와. 이 미디어 쇼는 뭐예요? 멀티미디어 쇼? 화려한 게 LED 그 조명과 함께 예. 레이저 네, 이런 거 동원된 레이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이렇게 전투했던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 있게 오. 보여주는 예, 미디어 쇼입니다. 와, 볼거리가 네. 진짜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근데 관심을 또 끄는 것이 축제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실은 좀 축제는 네. 축제가 뭔지 일단 알고 독재는 계시죠? 네, 쉽게 말해서 어. 제사입니다. 네. 이제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독재를 행했다라는 내용이 난중일기에 있죠? 난중일기에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순신 장군이 출정에 앞서서 행한 이 독재를 재현해서 정신을 기리자 하고 계속 해온 결과 2007년에 정부의 전통예술 재현 복원사업 1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 거북선 축제에서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문화예술 육성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공연을 매주 했었고 예,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요. 작년에 좀 호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하고 더 발전하고 더 웅장하게 그리고 더 역사적인 고증을 강화해서 3월 말이죠. 지난 네, 3월 3월 말부터 29일부터 이제 시작했죠. 정기적으로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이순신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하고 그리고 군점, 수군 출정식 같이 네. 엮어서요. 예. 관광객들이 또 보시고 참 좋다. 그리고 또 박람회를 대비해서 또 우리가 여수의 어떤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셔서요.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정말 오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 사실 11월 8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겨울까지 네. 쭉 하고 매달 2번씩? 네,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네, 혹서기 때는 좀 피하고요. 여름엔 좀 여름에는 피하고. 2번씩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5월 3일이 우리 거북선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같이 독재, 수군 출정식 묶어서 같이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축제 기간에 보지 못하시더라도 네. 다른 날 오셔가지고 또 2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순신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제 독재하고 이제 뭐 원래는 광장에서 제를 지내고 그 공연을 하고 하면서 진남관까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예. 하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거부선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구간이 조금 바뀌어서 퍼레이드를 하지만 평소에는 저희 이순신 광장 그리고 진남관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의 취타대까지 같이 공연이 이어진다고 하고 예. 진남관에서는 또 관광술래, 국악공연, 네. 민요 이런 공연까지. 네, 피날레 공연까지 있으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재밌다보다는 같아요. 네. 예. 여수에 놀러 오신 관광객분들이 여수의 뭔가 정체성이랄까 네. 이런 것들을 주말에 한 번 딱 보면 네. 확실히 각인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특히 또 외국인 분들도 되게 네, 좋아하실 것 예. 같고 그렇습니다. 자, 거북선 축제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어린이날까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이 어린이들도 축제를 즐길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거북선 축제가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 5월 4일에 첫 출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날짜에 개최가 그래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왜 프로그램이 없겠습니까? 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토요일 5월 4일 날 개최되는 도전 골든벨 네. 이순신 장군 네. 장군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것도 좀 관심이 되고요. 이거는 골든벨인데 이순신 장군 관련된 내용으로 네, 이순신 그렇죠. 퀴즈 경연입니다. 경-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간 중에 그 우리 오징어 게임 한참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선 그거를- 수군을 이겨라 뭐 그런 네.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군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겨루기 게임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체험도 하고, 네네, 뭔가도 네, 받아가지고 실제로 맞아요. 명전투도 네. 해보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재밌어죠. 이벤트로 네. 거기 저는- 수군으로 네. 출정하시나요? 저 좀 해볼까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수군복이. 예, 근데 또 이제 꼭 그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아이와 함께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또 좀 눈에 띄던 게 이순신 그 뮤지컬 퍼포먼스라고 네, 맞아요. 저는 더 그게 좀 이순신. 퍼포먼스 그게 좀 기대가 이게 되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LED 미디어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화려함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국악 사운드 공연 전통 악기와 함께 공연하면서 하는 그런 뮤지컬인데요. 오, 예. 이순신 장군의 어떤 뭐 생애와 업적 생애와 같은 것들을 같이 뮤지컬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 볼거리가 좀 가득할 것 이게 같습니다. 5월 5일 월요일에 열리는데 저는 예. 그 공연에 앞서 태권무 경연대회가 너무 기대돼요. 이건 또 뭡니까? 태권무 경연대회. 네, 삼도수군 태권무 경연대회 그래가지고 전국의 그 태권도 관련한 그런 와. 모집을 해서 경연을 하더라고요. 아. 그 볼거리가 상당할 것 나라차기 같아요. 이런 거 하고 막 아, 화려할 것 기대됩니다.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진짜 프로그램이 너무 막 다양하고 화려하고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두 팀장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이건 꼭 봐야 한다. 지금 말씀 쭉 해주셨지만 한 개씩만 더 집어주신다면? 저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겁수 축제하면 통지는 길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 길놀이에 우리 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장에서 그 우리가 이렇게 가작물 행진이 끝날 때쯤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데 예. 받아서 같이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 네. 그냥 네. 저 하고 싶어요 하면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거기서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역할을 주어서 그 저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같이 오. 네, 저 뭔가를- 이대로 입고 좀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두 분은 바로 캐스팅입니다. 네, 현장에서 같이 그 통제원 길리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예. 한번 네. 관람도 좋지만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거북선 축제와 함께 진남관이 재개관을 하잖아요. 예. 진남관 재개관을 기념해서 또 그 옛 충무공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진남관 주변의 성벽길, 옛 성벽길 투어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투어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도 접수를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총 이제 3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현장에서 10명, 사전에 20명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제 시간별 2시 타임, 1시 타임, 4시 타임 모집을 합니다. 시간별로? 예, 그래서 그 전문 해설사와 같이 네. 이 성벽길 네, 돌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진남관의 이야기도 듣고 네. 그런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5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여수 이틀이 뭐 짧긴 하지만 3일이 짧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좀 즐기시다 보면 이 기회에 뭔가 여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깊이 알고 또 애정도 생기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하면 늘 따라 붙는 것이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뭐 교통도 그렇고 불법 노점상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뭐 안전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통제형 길놀이 할 때 이제 교통 통제를 또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제 많은 구간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나 뭐 택시 기사들도 또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예. 네, 좀 안전상 또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우회 도로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도 사전에 이제 통제 구간을 미리 확인하셨다가 예, 좀 또 시내버스도 연장 운행도 하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그 통제 시간이랑 구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통제는 5월 3일 토요일에는 5시부터 예. 8시 20분까지 통제가 되고요. 서교동 로터리부터 교동사거리, 중앙동 로터리, 중앙동 주민센터, 종화사거리까지 통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5월 3일에서 5월 5일까지 행사 기간 중에는요, 그 행사장 중앙도로가 통제되는데 그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중앙동 주민센터까지 네. 그 해양공원 방향 그 도로 있죠. 거기가 통제됩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네. 도와주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님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이런 그럼요, 축제 기간에.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저희 사랑하는 분이 이제 이 방송을 손님을 태우는 택시에서 이 방송을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갑자기 영상, 음성 편지인가요? 네, 음성 편지입니다. 예. 듣고 계시죠? 박상갑 아버님? 아버님 이쁜 며느리 방송 나왔어요. 어머.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사랑합니다. 오! 갑자기 네. 막간을 이용한 네. 그 시아버님께 드리는 네. 택시 편지였군요.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거부선 축제도 걱정되지만 또 관광객들도 평소에 많이 오시니까 네. 굉장히 또 네. 애쓰시거든요. 그리고 네. 오, 감동이다. 우리 라전 찐팬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생방송을 항상 들으시는. 들으시고 아. 또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방송하는데 얼마나 그냥 아주 꿀 떨어지시겠어요. 박상갑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님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이번 또 축제에도 협조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북선 축제 이야기 만나봤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에는 우리 가정의 날 맞이해서요. 네, 카드형 여수 상품권이 15% 할인된다는 소식입니다. 오,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15% 할인하는 날 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죠. 맞습니다. 난리가 우리 나죠. 아나운서님도 해보셨을까요? 저도 엄청 들어가서 막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서 겨우겨우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제 나도 해야지 준비를 해도 네. 순식간에 맞아요.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홍보를 그래도 해야죠. 네, 홍보를 안 할 수도 맞아요. 없고. 네. 자, 빠르게 언제, 네. 어디서, 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판매 기간은 5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9시입니다. 자, 지금 예. 방송 듣고 계시면 알람 맞추세요. 알람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예산을 준비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1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합니다. 네, 5월 2일 9시부터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시간은 아니고요. 저의 촉으로는 네. 2시간 안에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 저번에도 아. 그랬거든요. 이게 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 이게 되고 있는 건가 기다리다가 다시 뒤로 가기 누르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혹시 뭐 네. 꿀팁 같은 게 있나요? 꿀팁은 없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기다리시면. 제 경험상 그 9시 정각에 들어가면 일단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9시 3분에 들어왔는데 바로 됐어요, 저. 그래요. 그래요. 이제 다 저마다 다르니까 케바케니까. 네,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게 정답은 네네네. 아니지만 자, 맞습니다. 요령껏 잘 또 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역 상품권 웹 있어요. 착이라고. 착. 네, 예. 네. 하고 또 이제 우리 대행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81개가 있는데요. 네, 대행 금융기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농협, 그다음에 그 농협조합에 축산농협, 원해농협, 여수농협, 여천농협, 또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까지 우리 여수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살 수 판매를,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인당 구매 한도는요? 이제 이게 1인당 50만 원인데요. 예. 그 보유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전에 전달에 아. 또 혹시 그 해놓은 게 남은 게 남아 있으면 있어도? 예, 예. 근데 우리가 또 10% 기간이잖아요. 평상시 때는. 그러니까 상시로. 네, 15% 우리가 100억 끝나면 또 10%로 전환이 되니까 혹시 못 사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네. 자, 아까 말한 그 구매처에서 지류형도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대행 금융기관 81개소에서는 지류형이 구입이 가능한데 이제 통합해서 50만 원이 카드형, 지류형 통합해서 50만 원 구매 가능하지만 지류형은 7%만 네. 할인된다는 점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월 2일 9시에 여수사랑 상품권 15% 할인 판매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예, 시간 다 저 아직 지났습니다. 박람회 얘기를 못했는데. 박람회 얘기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D-500일. 아, 네, D-500일 지금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솜이와 함께 사진 찍고 자기 개인 SNS에 업로드하시고 우리 그 네이버 폼으로 주시면 5월 9일까지입니다. 커피 선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이거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아. 써주시고 진격하라 한 번만 해주세요. 쓰고 오셨는데 수군 출정식 복장을 직접 또 하고 이걸 좀 제가 써야 오셨습니다. 되나? 이거 자, 쓰고 병사니까. 자, 앞에 네, 카메라를 지휘해 주신 보시고 대로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자, 수군 출정하듯이 출정하듯이. 자, 이영민, 김희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 함께 진격하라!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네, 형님. 강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엔 국어 수학 세트입니다. 1타 강사 셋이 먼저쯤 했어요. 다 정답률 낮은 지문만 골랐죠. 이건 뭐 수능의 정점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이, 조강사. 여기야. 그 문제 진짜 이번 수능 걸린 거 맞죠? EBS 연계율 72.5% 1타 강사들이 줄 서는 문제야. 20개짜리 세트 1억 5천 현찰로. 근데 한 문제 50만 원짜리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문제 퀄리티가 다르지. 왜 그럼 10만 원짜리로만 줄까? 필요 없으면 그냥 가고. 아니에요. 그냥 받을게요. 진짜 이번에 걸리면 저 퇴출당해요. 그 지난번 국어 세트 지난번 것도 풀렸어요. 학생회가 말하더라고요. 그 문제 우리 학교 기말에 똑같이 나왔어요. 이러면서요. 그게 이 바다 클래스지.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거 참고하더라고. 이 문제 평가원 원고 넘기기 전 따끈따끈한 문제야. 아따 참말로 수능 문제를 떡볶이처럼 팔아쌌네. 이것들이 문제를 팔어. 수학 29번도 안 풀리는 것들이 확 그냥. 누구세요? 나는 이 동네 학원가 방범대 대장 안단이 여사요. 학교 땡땡이 친 조카 따라다니다 보면 뭐가 수상한지는 바로 보인다고. 나가 둘이서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옥상 위에서 다 지켜봤네. 가만히 그러고 본 게 그 뉴스에 나온 사람들 아니여? 그 사교육 카르텔. 네? 아이고 당신네들 그 문제 거래만 한 게 아니잖아. 평가원 직원이랑 문자도 주고받은 캡처도 있더만. 이거 교육용 참고자료 공유한 것뿐입니다. 그건 그냥 피드백이었어요.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말이에요. 내가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설마 학생들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어이, 그래서 피드백을 1,500에 팔았었구만. 참나 뭐 참고자료 이름이 현직 교사 사비로 만든 리얼 수능 예측 문제 뭐 그 세트요?
아이고 간판 바꿔보시오. 아니 여사님, 그쪽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건 시장 논리예요. 아이고 시장 논리를 어디다 갖다 붙이요. 이것은 교육이요, 교육. 인생 거는 애들 앞에서 장난질하는 그런 장사질이 아니오. 똘 선생, 수능 문제 유출하고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기셨죠? 이번 교육부 수사 의뢰에 감사원, 국수본의 이름 다 떴습니다. 수능 문항 팔고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내고 거기에 뒷돈까지? 아이고 교육용 참고자료 공유. 그 지식이 당신 머리에서 나왔어? 어디 그 돈을 받고 팔고 있어? 그 돈으로 뭐 외제차도 타고 다녔다면서? 다 오해입니다.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니까요. 아이고 형사님, 저도 잘못한 거 알지만 진짜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냥 문제 없으면 수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저는 생존이 걸려 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 침해, 입시 공정성 파괴, 전원 중형 구형 예정입니다. 뭐 생존이 걸렸으면 뭐 그 죄 짓는 핑계가 된다요. 아이고 그럼 뭐 학생들 목숨은 안 걸렸대? 아, 딱 한 세트만 판 건데. 당신네들이 팔아먹은 거는 문제 한 세트가 아니요. 누군가의 꿈이요, 꿈. 그러면 그 문제를 사서 푸는 애는 1등하고 못 사는 애는 바보가 되는 세상이요. 아예 그냥 답지도 세트로 같이 팔아보시오. 학원과 앞이라 학생들도 많은데 그 학생들 앞에서 어른들이 이래서야 쓰겄어. 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우선 부정청탁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업무 방해에 추가 범행까지 있다면 처벌 수위 높아질 겁니다. 자, 가시죠. 먼 놈의 범죄가 고구마 줄거리네. 먼 놈의 줄거리가 그 넝클 줄줄이 범죄 고구마가 주렁주렁. 아이고 학교 교사에 학원에 평가원에 잡힌 사람만 자그마치 100명이야 100명.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차라리 고구마면 쪄먹고 맛있게 말려 먹고 배라도 부르지. 이것은 깡그리 다 썩어갖고 묵도 못하고 저그 깜빵에다가 다 묻어불면 좋겠네. 저기 형사님, 질문 있습니다. 플리바겐 되나요? 저희 조직에 연결된 형님 정보 좀 드리겠습니다. 뭐요? 프리마켓? 그 사전 형량 조정 제도인 플리바겐 말씀하시는 분데 형량 거래 안 됩니다. 어메 저 똑똑한 머리 좋은 데다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나이. 클래스가 있다는 이 바다 인자 좀 청소할 때가 됐는갑네. 얼른 다 데리고 가보시오. 라디오 전망대 4월 24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구름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순천, 광양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여수 9도, 순천 8도, 광양 1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9에서 2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또 요즘 대기 중 꽃가루 날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